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일장에서 바로 수익 내볼 만한 종목을 찾아드리는 단타일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추석을 맞아서 어제는 단기 투자 정복하기라는 주제로 배워봤다면 오늘은 실전 단타 기법을 배우는 특집 방송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단타 실력을 업그레이드 해줄 오늘의 전문가님 영석쌤 만나보겠습니다. 영석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저희는 단타 투자 정복하기에 대해서 좀 배워봤는데 오늘은 또 어떤 강의 주제로 돌아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실전에서 쓸 수 있는 단기 투자 기법 3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9월 5일 녹화 기준일 9월 5일인데요. 엔비디아가 급락하고 미국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 여파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많이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장세일수록 개인 투자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장기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단기간 승부를 보는 데이 트레이딩 방식을 습득하는 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첫 번째 기법, 일정 매매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정 매매 제가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일정이 정해져 있는 것들 있습니다. 재료 중에서 가수가 복귀한다든지 드라마가 출시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 이슈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하고 차트 분석을 어떻게 하고 어떤 자리에서 매매하면 좋을지까지도 제가 다 말씀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상승 모멘텀이 있는 일정을 확인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간단한 이론입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캠핑을 간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캠핑을 가면 겨울입니다. 불을 지피려고 하면 장작이 필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오르려고 한다면 모멘텀, 상승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뉴스죠. 기사입니다. 요게 지속적으로 나와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탄력을 받고 올라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일정이라는 게 있죠.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만 우리가 미리 공부해 놓으면 포지션 잡기가 유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 영화 출시일입니다. 영화는 갑작스럽게 뭐 깜짝 개봉하고 그런 경우는 없죠. 갑자기 개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가 정해져 있죠?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정 매매 대상이 되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 배우 누가 나온다. 뭐 감독이 누구다. 그러면 이거 천만 영화가 될 수 있겠구나. 기대감이 생기죠. 그럼 그 영화가 출시하기 한두 달 전에 매입을 하는 겁니다. 미리 사놓는 거예요. 우리가 싸게 담아놓는 겁니다. 차트 분석할 필요 없고요. 이평선 기준으로 분할 매수하면 되는데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요거 영화 출시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배급사가 또 있습니다. 관련주 여러 가지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어쨌든 영화가 출시하는 일정을 맞춰서 한두 달 전에 매매하는 기법이 일정 매매 기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가수 A라는 가수가 있다. 복귀를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 합니다. 11월에 복귀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9에서 10월 때까지 매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매집. 싸게 담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가수가 복귀하기 전 한 10월 말쯤에 매도를 하는 겁니다. 기대감만으로 가는 거죠. 자, 그다음에 드라마 출시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드라마가 출시하기 전에 작가라든지 라인업을 보는 거죠. 배우, 출연진, 이것도 영화랑 비슷하네요. 감독,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또 티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드라마가 출시하기 전에 1분짜리 영상이 나오죠. 보고 나서 이건 정말 재밌겠다. 시청률이 잘 나오겠다. 그러면 미리 담아놓는 겁니다. 드라마 나오기 전에 미리 담아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드라마가 출시하고 나서 시청률이 1등을 했다. 시청률이 1위다. 라는 이슈가 나오면 주가가 빵 튈 겁니다. 그럼 그때 매도하는 전략을 여러분들이 수립하시면 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게임에 대한 신작, 임상 결과 발표, IPO 신제품 출시 있는데 게임 간단합니다.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게 넥슨 게임즈죠. 요거는 빡 올랐다가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오를 때 우리가 팔고 내릴 때는 포지션을 보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뭐 간단한 건데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 신작을 출시한다. 이것도 갑자기 출시하는 게 아니죠. 다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작을 미리 이제 오픈 베스트라 해가지고 우리가 게임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에 요거를 한번 해봤던 사람들의 후기가 이어지겠죠. 근데 이거는 대작이다. 야, 정말 잘 만들었던 게임.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겠죠. 따라서 이러한 게임에 대한 신작 모멘텀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달 전부터 우리가 미리 싸게 매집을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게임이 어디 뭐 매출 1등을 했다. 어디 마켓 1등을 했다. 이런 이슈가 나온다. 뭐 사전 예약이 뭐 100만 명을 돌파했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매도를 하는 거죠. 위에서.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중요한 개념이 임상 결과 발표입니다. 임상 결과 발표. 예전에 일동제약, 코로나 관련해서 경구용 치료제를 일본의 시오노기 제약이랑 공동 개발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을 때 그 발표일까지의 어떤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쭉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 발표하기 전까지 싸게 사두고 홀딩하면 된다 이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일정이 정해져 있네요. 아, 그럼 그 전에 매입을 하면 되는데 사실 이건 바이오다 보니까 리스크가 큽니다. 만약에 임상 결과 발표를 했는데 뭐 가령 HLB처럼 HLB FDA 관련해서 부정적인 이슈가 나온다면 주가가 하한가를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IPO, 상장, 신규 상장을 우리가 IPO라고 하는데 이전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한다 했을 때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였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일정은 당연히 정해져 있겠죠. 일정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이 도래하기 한 2달 전. 2달 전에 매입하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그러니까 이건 직장인 자영업자분들이 매매하기 좋은 기법이죠. 2달 전에 매입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멘텀이 발현될 때 매도하는 기법을 적용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네이버 웹툰 관련주. 나스닥에 상장한다 했을 때 관련주도 여러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상장하기 전에 미리 매입을 해놓고 상장하기 직전에 파는 겁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시면 직장인분들도 어떤 꾸준한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제품 출시, 이거는 많이 나오는 게 아닌데 신제품을 출시하는데 그 기대감이 있다. 그럼 마찬가지 논리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이러한 재료들을 여러분들이 모아놓은 데가 없다 보니까 좀 검색을 많이 하셔야 돼요. 뉴스를 검색하셔가지고 관심 종목에 여러분들이 일일이 좀 편입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셔야 여러분들 수익을 볼 수 있는 거겠죠. 따라서 이 방법론은 여기 나와 있는데 특징주 몇 월 며칠 검색하면 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요거는 제가 HTS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 간단합니다. HTS 보기 전에 제가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인터넷에 특징주를 검색하면 됩니다. 특징주를 검색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 9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월을 검색하면 뉴스가 쫙 나옵니다. 쫙 나와요. 뉴스가 쫙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체코 원전 관련된 이슈도 나올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원전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 일정이 정해져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 한전산업, 우리기술, 에너토크와 같은 원전 관련주를 매입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뉴스가 빵하고 나왔을 때 주가가 올라가면 팔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특징주 몇 월 며칠 검색하면 뉴스가 쫙 나오기 때문에 뉴스 정독하시고 관련주도 여러분들이 편입해 놓으면 포지션 잡기가 유리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요거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거래대금 500억 이상 구간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차트적인 부분, 여기서 기술적인 요인들을 여러분들이 좀 숙지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전에 봤던 것은 재료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재료를 어떻게 분석할지 요거에 대한 설명을 드렸다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디서 들어갈지도 중요하겠죠. 500억 이상 구간,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 구간이 눈으로 확인되어야 됩니다. 거래대금이 밑에 500억 이상 나오는 구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만약 거래대금이 뭐 네이버 웹툰 관련주다 해서 봤는데 100억도 채 안 터졌어요. 그럼 이 종목은 살 수 있습니까? 재료적인 측면에서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조건에 바로 매수 취소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장대 양봉이 있는지 없는지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장대 양봉이 차트에 이렇게 나오는지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 장대 양봉이 없다라고 한다면 매수세가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차트 안에서 장대 양봉이 있는지, 거래 대금이 500억 이상 들어온 구간이 있는지 요거를 같이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인데 요게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평선 기준으로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재료, 뭐 게임 신작이 출시한다, 뭐 임상 발표한다 일정이 있는데 어디서 매수할 겁니까? 그냥 좋으면 아무 데서나 매수하실 건가요? 구간이 있습니다. 어떤 구간이냐?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 60, 120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자금이 뭐 한 10% 운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3% 나눠서 하는 게 더 안전하겠습니까? 아니면 10%를 그냥 아무 자리에서나 들어가는 게 더 안전하겠습니까? 당연히 20, 60, 120 나눠서 분할 매수하는 게 안정적일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직장인들,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기법이다 보니까 한 번에 들어가면 이게 팍 칠 때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이 기법은 21선, 61선, 121선을 나눠서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잡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정 매매 기법은 직장인 자영업자분들이 손쉽게 쓸 수 있는 기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시장의 영향을 그렇게 받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중소형 테마주를 우리가 공략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재료만 살아있으면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기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적인 부분, 거래 대금이 500억 이상 나와야 되고 장대 양봉이 들어져 있어야 되고 이평선 기준으로 20, 60, 120 분할 매수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상승 모멘텀이 있는 일정 확인해야 된다. 영화 출시일, 가수 복귀, 드라마 출시일, 게임 신작, 임상 결과 발표, IPO 신제품 출시 이것들을 알아내는 방법은 인터넷에 특징주 10월, 11월 이렇게 일일이 검색하시면 다 나온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혹시나 이 내용이 어렵다,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8시 30분 무료 단타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강의로 일정 매매 기법 배워봤습니다. 상승 모멘텀이 있는 일정 확인 후에 거래 대금 500억 이상 구간 이평선 기준으로 분할 매수 전략 세워봤습니다. 이러한 기법 강의들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전 8시 30분에 있는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강의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두 번째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 강의 내용의 주제가 궁금한데요. 자, 영석쌤, 두 번째 강의 주제 어떤 내용일까요? 예, 두 번째 강의 주제는 종가 매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은 일정 매매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정 매매는 직장인 자영업자분들,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쓸 수 있는 기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종가 매매 같은 경우에 요거는 직장인, 자영업자, 전업 투자자 누구나 다 가능한 기법입니다. 누구나 다 가능해요. 왜냐하면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를 장마감 동시호가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가 장마감 동시호가 구간인데 이 안에만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럼 보통 뭐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들 잠시 뭐 업무하다가 시간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업무하다가 MTS 보고 매매막 좀 걸어놓고 내일장 아침에 대응하면 된다 이거죠.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업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데 방법은 미리 매도를 걸어 놓으시면 되죠. 요거 제가 방법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직장인분들도 끝까지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볼게요. 너무 간단해요. 요게 이렇게 보고 차트 볼 건데 제가 항상 지향하는 게 어떤 거냐면 쉬워야 됩니다. 쉬워야. 이해하기 쉬워야 돼요. 이해하기 쉬워야 됩니다. 이해하기 어려우면 우리가 이 기법을 실전에 사용하는 게 어려우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보시면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있는데 제가 이거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요거는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착시 효과. 거래량이 만주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만주, SK하이닉스의 만주, 한미반도체 만주. 같습니까? 다르죠. 시가총액도 다르고 거래 대금도 다를 겁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래 대금을 봐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표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HTS나 MTS를 확인해 보시면 이게 밑에 바가 거래량으로 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거 이제 지우시고요. 거래 대금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종가 매매 기법은 거래 대금이 얼마 이상 나와야 종목을 뽑을 수 있는가? 500억 이상 나오면 된다 이거예요. 무조건 500억 이상 종가에 거래 대금이 터지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고르셔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종목을 봤는데 350억이에요. 350억.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패스다 이거죠. 근데 450억입니다. 무조건 패스다 이겁니다. 500억 이상일 때만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정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어야 된다. 이거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장대 양봉이 있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분봉상으로 쪼개면 계속 사기만 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아니 전문가님, 왜 윗꼬리가 달려야 됩니까? 윗꼬리가 달린다는 것은 누군가 장중에 팔았다라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누가 고점에서 물량을 던져서 이렇게 빠졌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시가고 이게 고가고 그다음에 여기 종가니까 차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봉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게 윗꼬리 달린 장대 양봉이죠. 이런 캔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건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장대 양봉이면 장대 양봉이지 왜 윗꼬리가 달려야 되는지. 간단합니다. 장중에 소화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산책을 할 때도 음식이 가득 찬 상태에서 산책을 하는 것과 아니면 좀 이게 비워놓고 산책을 하는 것은 공복 상태에서 산책을 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장중에 요 매도 물량이 조금 나와야 다음날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장중에 이 개인 투자자의 매도 물량이 안 나오고 그냥 고가에서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다음날 다 팔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개파락 나오면서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개파락 나오면 투매까지 나오잖아요. 심리로 인해서. 그러니까 첫 단추를 좀 잘 끼워야 되는데 장대 양봉으로 끝나면 다음날 개파락 나올 가능성이 높고 개파락 나오면 개인 투자자 투매 나오면서 더 빠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예 그냥 장중에 가벼운 종목을 선정해야 된다. 윗꼬리가 무조건 달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인 윗꼬리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윗꼬리가 이렇게 달려있다. 이건 안 된다 이거죠. 이건 매집봉입니다. 장대 양봉. 봉의 좀 길이가 좀 길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윗꼬리는 이 정도. 이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윗꼬리 달린 장대 양봉이다라고 하고요. 무조건 윗꼬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다라고 한다면 종목 선정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한번 볼게요.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해야 된다. 가끔 가다가 이제 똑똑하신 분들이 전문가님 5일선을 돌파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11선을 돌파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121선을 돌파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평선 수렴 구간. 자,
이평선들이 이렇게 있다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실타래처럼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장대 양봉이 예를 들어서 1번 이렇게 나온다. 이게 1번입니다. 장대 양봉이 나오고 거래 대금이 실리고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이거 우리가 매매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 이거예요. 요거 조건 통과됐는데 요게 안 된다 이거예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2번을 한번 볼게요. 2번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요게 2번입니다. 자, 거래 대금 500억 이상 들어왔다 가정해 볼게요. 오케이입니다. 윗꼬리가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오케이입니다.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했습니까? 이 선을? 요게 이제 강하게 돌파한 선이다 이거예요. 이것도 통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건, 이 세 가지 조건을 보실 때 무조건 하나도 아니고요.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차트가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족하는 캔들 차트가 2번이다. 이런 모양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날 종가에 들어가셔가지고 다음 날에 나름 손익비 계산하셔가지고 파시면 됩니다. 손절할 때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수익 볼 때도 있을 건데 요거 제가 손익비 계산 어떻게 하는지 추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3.5% 기계적 손절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절 참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손절을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손절을 하지 못해서 여러분들 막 종목 상담도 의뢰하시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기회 비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절을 하셔야 다음 날에 내일이나 모레 다른 종목으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실분을 메꾸고 수익을 볼 수 있는 건데 이걸 계속 물려 있다 보면은 끝도 없습니다. 10%, 20%, 30%, 40%, 50% 끝도 없어요. 그래서 손절이 어렵습니다만 기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방법이 뭐가 있냐? 스탑 로스가 있습니다. 스탑 로스. 자, 요거는 증권사 기능을 이용하는 거예요. 증권사 기능. 3.5%를 기계적으로 설정만 해 놓으시면 내가 무슨 행동을 하지 않아도 3.5% 라인에서 자동적으로 잘라줍니다. 이거 무료입니다. 증권사마다 다 이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깝더라 하더라도 자동으로 손절 나갈 수 있게. 그래서 내가 손절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3.5% 기계적 손절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스탑 로스 기능을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5% 구간 분할 익절. 이게 무슨 말이냐? 플러스 5%가 계좌에 찍혔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 가지고 종가 매매를 진행한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5% 구간이면 한 25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구간이죠. 다 판다라고 가정하면. 근데 플러스 5% 구간일 때 250만 원만, 이게 절반만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끝까지 들고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들고 갈지는 여러분들 그릇에 맞게. 저는 종가니까 플러스 10에서 15% 추천드려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팔았는데 주가가 쭉쭉 올라가지고 10%에서 15% 구간까지 도달한다면 그때 나머지 250만 원도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하시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잘 상승했을 때의 경우지 않습니까? 5% 구간 익절하고 나서 10%, 15%까지 가는 경우는 너무 좋은 경우인데 이게 아니라 만약에 5% 달성하고 나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거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플러스 5% 구간 250만 원 잘 익절해 놨는데 빠지는 거예요. 주가가. 플러스 5% 설정해놓고 잘 팔아놨는데 빠져요. 그래서 내 본전 가져옵니다. 본전까지. 그러면 그 나머지 물량을 본전에 정리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본전에 나머지 물량을 정리하시면 돼요. 255% 라인 정리하다가 본전에 오면 나머지 정리한다. 그럼 결국 나는 플러스 수익 구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분할 익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무기만 가지고 계시면 어려운 주식시장에서도 리스크 관리 잘 하시면서
단타로 꾸준히 수익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법을 구체적으로 차트를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 툴젠이라는 종목입니다. 요거 어디서 들어가야 될까요? 1번, 여기가 2번, 요거 2번. 어디서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1번과 2번. 1번 거래대금 500억 들어왔습니다. 2번 거래대금 1,500억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싸니까 1번에서 들어가는 게 맞겠죠? 아닙니다. 1번이 아닙니다. 1번이 왜 아니냐? 이게 상한가 가지 않습니까? 이런 캔들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거래대금 통과, 이평선 수렴 구간 통과. 근데 하나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야, 윗꼬리가 없네요, 이거. 1번 안 된다 이거죠. 근데 2번 보니까 윗꼬리가 있고 거래대금 1,500억에 이평선 수렴 구간 강하게 돌파했죠. 그 2번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놓고 2번일 때 우리가 종가에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 들어가면은 다음 날에 15%에서 20% 수익 구간이 한 번 만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플러스 5%에서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있다. 500만 원 익절. 플러스 10에서 15% 구간에서 500만 원 익절. 이렇게 포지션을 가져가야 된다. 익절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보시면 차트 제가 4개 정도 들고 5개 들고 왔네요.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엑시콘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셨으니까 한번 맞춰볼게요. 어디서 들어가야 될까요? 1번, 그리고 2번, 여기가 3번입니다. 어디서 들어가야 될까요? 자, 1번, 2번, 3번입니다. 맞추시면 뭐 상품은 없습니다만 똑똑하신 분들이죠. 1번, 이평선 돌파했습니다. 이평선 돌파했어요.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장대 양봉 나왔습니다. 들어가면 되겠네요? 아니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래 대금을 보시기 바랍니다. 500억이, 이 수치가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500억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1번은 소거합니다. 2번, 3번이 있는데 2번 한번 볼까요? 2번 거래 대금이, 힌트 드릴게요. 거래 대금이 3,000억 들어왔어요. 500억 들어오면 된다라고 했는데 6배나 들어왔습니다. 이거 이평선 돌파해놨는데 이거 들어가면 우리가 수익 보겠네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윗꼬리가 너무 길게 달렸잖아요. 어떻게 이게 장대 양봉입니까? 이거 제가 확대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건 팽이형 캔들이죠. 이건 장대 양봉이 아닙니다. 이게 장대 양봉인가요? 자, 그러면 언제 들어가야 됩니까? 3번 이때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이때. 거래대금 500억 이상 들어오고 이평선 돌파하고 윗꼬리 달린 장대 양봉. 다음 날 상한가 가는 모습이네요. 간단하게 3가지 조건만 가지고 여러분들 종가 매매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제가 뭐 선을 이렇게 막 볼린저 밴드를 긋고 뭐 RSI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어렵게 설명해 왔나요? 이평선, 돌파, 장대 양봉, 윗꼬리, 거래 대금 이 3가지 개념만 가지고 지금 종가 매매 가르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 쓰실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 적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이거는 플레이디라는 종목인데 언제 들어가야 될까요? 언제 들어가야 됩니까? 1번. 윗꼬리가 너무 길게 달렸어요. 1번. 이때 아닙니다. 이때는 아니에요. 그리고 2번. 그리고 3번. 1번 일단 아니라고 했으니까. 2번 보시면 윗꼬리가 조금 달렸습니다만 이거 장대 양봉이라고 할 수 있죠. 거래대금 500억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날 상한가 가면서 쭉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 3가지 조건만 기억하시면 확률이 꽤나 높은 종가 매매를 여러분들이 수준 높은 종가 매매를 구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플러스 5% 구간에서는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있는 투자자다. 그러면 500만 원 익절 플러스 10에서 15% 구간에서는 500만 원 추가 익절. 이렇게 분할 익절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삼성공조 한번 볼게요. 삼성공조 거래대금 750억 들어왔어요. 윗꼬리 달린
장대 양봉 확인하셨죠? 이평선 수렴 구간 돌파했습니다. 다음 날 20에서 25% 구간까지 수익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적산병 상승 패턴이라고 해서 적산병 상승 패턴 적용해서 이날 종가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종가 매매 기법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첫날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적산병, 제가 강의한 적산병 상승 패턴에 의하면 이 둘째 날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기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날 들어가도 수익이고요. 이날 들어가도 수익입니다. 다만 타점에 있어가지고 수익률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제일 좋은 건 캔들 보고, 이평선 보고, 거래 대금 이 세 가지만 봐서 종가 매매로 진입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개념이 바로 STX 그릴 로지스라는 개념입니다. 자, 볼게요.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이평선 수렴 구간 돌파했습니다. 제가 예외를 하나 들고 왔어요. 예외. 자, 이 선이 무엇입니까? 이 선. 길게 이어져 있는 선. 이 선이 무엇이죠? 121선입니다. 나머지 선은 얘가 다 돌파해 놨어요. 여기 다 돌파해 놓은 거 보이시죠? 그런데 야, 이 선에 막혔어요. 그럼 이때는 종가에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가도 되는데 이때는 플러스 3.5, 플러스 7에서 10으로 보수적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는 5, 15였잖아요. 이때는 121선이 좀 하나 걸리니까 찝찝하니까 그래도 거래 대금 들어오고 뭐 여기 위평선 돌파하고 장대 양봉 나왔으니까 여기서 보수적으로 들어가면은 다음날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조금 잡힌다 이겁니다. 다만 제일 좋은 부분은 확실하게 돌파했을 때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가 매매 한번 배워봤는데요. 사실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직관적이면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빨리 학습하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당장 추석 끝나고 실전 차트를 통해서 실전 종목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이니까 잘 따라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좀 이해가 안 간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8시 30분 무료 단타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강의로 종가 매매 기법 배워봤습니다. 직접 실전 차트에 적용하는 방법도 배워봤는데요. 이러한 전략 조금 더 자세하게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전 8시 30분에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강의도 마쳤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세 번째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저희가 일정 매매와 종가 매매 기법 배워봤는데요. 마지막 강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지 영석쌤 마지막 강의 주제 어떤 주제일까요? 예, 마지막은 추세 매매, 그러니까 추세에 대한 개념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직장인분들, 자영업자분들이 쓰기 좋은 기법이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이 학습해 놓으시면 대형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단기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대형주에 적용되는 안정적인 좀 기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좀 적게 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리만 우리가 잘 잡아놓으면 괜찮은 포지션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지선, 저항선, 박스권에서 지지선, 박스권에서 저항선 이거 다 다릅니다. 추세 라인에서 지지선, 저항선 다른데 제가 이거를 사전적 정의를 말씀드리면 이해하기가 힘들죠. 뭐 추세선이 뭐고 추세대가 뭐고 지지선이 뭐고 저항선이 뭐고 그러면 여러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뭐 카메라로 사진 찍어 놓으셔도 되고요. 이미지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지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게 지지선이에요. 그리고 저항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저항선입니다. 이 안에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자, 지지선이 뭡니까? 지지선이 요게 지지선이죠. 요게 지지선입니다. 지지. 그리고 저항선 뭡니까? 파란색. 아무리 여기 뚫으려고 해도 뚫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추세대가 뭡니까? 추세대. 추세대는 이 전체적인 그림을 추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한번 되지 않습니까? 간단한 논리입니다. 이게 뭐 지지선이 무엇이고 막 선을 막 긋고 막 이해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지금 캡처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뭐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컴퓨터 화면으로 캡처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TV로 보시는 분들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요거 선 한번 캡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선, 지지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탈하지가 않아요. 여기까지 주가가 빠지면 더 빠져야 될 것 같으면서도 지지를 해줘요. 그래서 지지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건물로 따지면 이 밑에 골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방에 지지를 해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파란 선, 여기 돌파하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돌파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은 무엇이냐? 지지선과 저항선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여기 있던 게 올라갑니다. 여기 있던 게 올라가죠. 이거로 이제 우리가 주식 용어로 고점을 높이면서 간다. 저점을 높이면서 간다.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올라가구나. 이 선 자체가 지금 딱 봐도 여러분들 상방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승 추세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락 추세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반대로 저항이겠죠. 그리고 이게 지지가 되는데 사실상 이 안에서 지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데. 그러면 이 선이 저항이에요. 여기가 이제 올라가려고 해도 난 좀 상방으로 가고 싶은데 자꾸 하방으로 틀고 있는 겁니다. 뭐 카카오 이런 차트 보면 이런 흐름일 겁니다. 하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요걸 우리가 무슨 추세대라고 합니까? 하락 추세대. 오늘 우리가 배울 추세 매매 기법은 하락 추세대 안에서의 매매 기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 추세대를 전제로 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지지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게 저항선이고요. 이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을 파동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꿈틀꿈틀거리면서 움직이는 이게 파동이라고 합니다.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그림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추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상승 추세대. 상승 추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개념만 여러분들이 잡으셨으면 오늘 추세 매매 기법 90%를 이해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볼게요. 시가총액이 5천억 이상.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시가총액 5천억 이상인 거는 HTS, MTS로 아니면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시가총액 얼마인지 친절하게 다 나옵니다. 그거 보시고 5천억 이상인 종목을 그냥 고르시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유를 알아야겠죠. 이유를 우리가 그냥 공식처럼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원리에 대해서 이해할 때 기억하기 더 쉽습니다. 가벼운 종목이다. 그러면 차트가 이렇게 안 가요. 정직하게 안 갑니다. 어떻게 가냐면 세력들이 이렇게 했다가 쭉 빼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정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힘들게 움직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무거운 기업들은 실적이 좀 좋은 기업들은 상승 추세로 가기 때문에 시가총액에 대해서 좀 제가 높게 설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평균 거래 대금이 아까 종가 매매 때도 500억 잡아드렸는데 이게 사실 기준입니다. 기준. 적어도 500억 이상은 나와야 우리가 매매하기가 좀 수월해요. 이해하셨습니까? 500억 이상은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청자님들. 500억 이상의 시가총액 5천억 이상. 지금까지는 어려운 개념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조금 어렵네요. 이게 어려워요. 추세 지지 매수, 추세 저항 매도 반복, 추세 저항 돌파 매수 5에서 10% 매도. 이거 제가 정말 쉽게 설명드릴게요. 그림만 그리면 되니까 자, 집중하셔가지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있어요.
이게 추세 지지 라인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추세 저항 라인은 이 선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제가 파동을 그리면서 주가가 움직입니다라고 말씀드렸고 특징적인 부분은 저점이 올라가네요. 저점이 올라가네요. 그리고 고점도 올라가네요. 그럼 우리가 이 첫 번째 이 기법, 이게 1번 기법입니다. 1번 기법에선 추세 지지 라인에서 매수하라는 제가 말을 적어놨죠. 추세 지지 라인이 어디라고요? 여기가 추세 지지 라인인가요? 여기가 추세 지지 라인인가요? 여긴가요? 여기서 매수한다 이거죠. 이 기법은 여기서 매수하는 거예요. 뭐 어디서 매도한다고요? 추세 저항 라인에서 매도한다라고. 이해하셨습니까? 저항 라인은 어디입니까? 여기죠? 아닙니다. 여긴 추세 지지 라인입니다. 방금 이제 끄덕끄덕 하신 분들은 이거 좀 개념을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여기는 지지 라인이고요. 여기가 저항 라인이에요. 그래서 저항 라인에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 아, 여기 사서 여기 팔고 주가가 또 저항 라인 맞고 떨어지면 여기 사서 여기 팔고 여기 사서 여기 팔고 여기 사서 여기 팔고 사서 팔고 반복하면 되구나. 이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개념이 없어요. 어때요? 선으로 보니까 쉽지 않습니까? 막 말로 거창하게 제가 뭐 이게 어떤 뜻인지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림으로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거 사진 찍어 놓으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매매하기 편하실 거예요. 자, 이거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추세 저항 라인을 돌파할 때 매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지선, 저항선, 주가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1번 기법은 여기 매수해서 여기 파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밑에 추세 저항 라인을 돌파할 때 저항 라인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죠. 여기를 돌파할 때. 자, 그러니까 주가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안에서 움직이는 게 맞는데 가끔 가다가 너무 강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유한양행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자, 이렇게 가다가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간다고요. 이렇게. 이걸 뚫고 올라갑니다. 아, 그러면 추세의 저항 라인은 이 선이잖아요. 이 선을 돌파할 때 매수한다. 자, 이거 끊어서 볼게요. 추세 저항이 뭐예요? 이 선이지 않습니까? 이 선. 이 선의 추세 저항이라고요. 요게 추세 저항. 요거를 돌파할 때, 이 구간, 체크 부분. 돌파할 때 매수한다. 매수하면 되겠네요. 똑같이 이때. 이해하셨습니까? 이 라인 뚫고 올라갈 때 매수하는 기법을 이제 2번 기법, 추세 매매 안에서 2번 기법이다라고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해져 있어요. 방금은 여기 매수해서 여기 매도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움직였는데 이 추세 저항 라인 돌파 매수 시점은 5에서 10% 목표 잡고 매도하는 기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간단한 기법입니다. 간단한 기법. 그래서 시가총액 5천억 이상, 평균 거래대금 500억 이상, 그리고 추세 지지라인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 매도하는 기법, 반복하는 기계적 기법이 1번이고요. 2번 기법은 추세 저항 라인 돌파할 때. 추세 저항 라인이 어디인가요? 여기인가요? 여기 지지라인이죠. 저항 라인 여기서 돌파할 때 매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법만 알고 계신다 하더라도 대형주 단타는 전문가급으로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한미반도체 유한양행,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과 같은 대형주들 다 추세 안에서 움직이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어떻게 매매하는지 제가 실전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거 선을 어떻게 그릴까요? 이렇게 그으면 되겠네요. 저점, 저점, 저점.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요. 이게 추세 지지 라인이죠. 저항 라인은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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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점.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그럼 주가가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네요. 이렇게 움직여. 1번 기법은 어디서 매수한다고요? 여기서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해서 매도, 매수해서 매도, 매수해서 매도. 선이 딱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대형주는 이게 선이 딱 이쁘게 그려져요. 그런데 추세 저항 라인 돌파할 때는 어느 구간이죠? 추세 저항 라인 돌파할 때가 추세가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한번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때 이 구간에서 우리가 돌파할 때 짧게 5에서 10에서 뭐 15%까지도 괜찮습니다. 먹고 나오는 기법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직관적인 기법입니다.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기법이에요.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한국항공우주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을 그을 수 있죠. 이렇게 긋습니다. 저는 많이 그어봐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을 수 있어요. 이 안에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죠. 어디서 매수한다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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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요. 근데 이제 돌파할 때는 여기 돌파할 때인데 아직 돌파를 안 했네요. 그러면 1번 기법만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엔캠이라는 종목인데요. 엔캠도 한번 볼게요. 엔캠은 좀 가파릅니다. 추세가 이렇게 가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저항 라인이 잡히네요. 주가가 이 안에서 움직이는데 이 구간 타점이 3번이나 나온다 이거예요. 매수했으면 단기간 내에 굉장히 큰 수익을 볼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3번까지 엔캠까지 제가 가지고 왔는데 어쨌든 단기 추세, 장기 추세 상관없습니다. 이 추세 안에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기법을 배워봤고요. 누구나 쓸 수 있는 직관적인 기법이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시가총액은 무거워야 됩니다. 가벼우면 차트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막 변동폭이 심해서 차트가 다 무너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가총액 5천억 이상, 거래대금 500억 이상인 기업을 타겟으로 여러분들이 추세 매매 기법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나 오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8시 30분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일정 매매, 종가 매매, 추세 매매까지 추석 특집 2탄 강의로 만나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못다한 이야기는 오전 8시 30분 단타 무료 방송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